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만나볼 자동차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중에서도 스포츠 플래티넘 모델인데요. 과연 이렇게 큰 SUV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캐딜락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차량은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모델 중에 스포츠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사실 기존에 보셨던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상상하셨던 에스컬레이드랑 좀 다른 부분이 크롬 파츠가 아예 없어요. 외장에서 전혀 크롬 파츠가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다 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미국 차랑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안 맞는다고 여겨지실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중간 정도의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멋있긴 한데 미국 차의 그 반짝반짝한 맛이 안 느껴져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검정색으로 그릴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나니까 확실히 포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 차량의 외장 색상이 지금 약간 금색빛이 도는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색상과 이 블랙 파츠들과의 조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이 밑에 부분은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을 겸용하는 부분인데요, 방향지시등을 켜보면 엄청나게 크게 방향지시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방향지시등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올라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뿐만 아니라 전 차종이 비슷한 디자인 큐를 고유하고 있어서 사실 이 그릴과 더불어서 패밀리룩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크롬 파츠가 없는 부분 외에는 그냥 에스컬레이드랑 동일하니까 빠르게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측면부를 보시면 이게 지상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먹을 하나 넣고 주먹이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주먹 두 개가 너끈히 들어가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휠은 무려 22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약간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휠이 생각보다 엄청 작아 보이는데 22인치라니 놀랍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문을 열면 나오는 사이드 스텝도 자리 잡고 있고요. 문을 닫으면 이렇게 또 전동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자동차가 지금 에어서스를 높여놓은 상태잖아요. 에어서스를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린이라던가 노약자분들이 승하차하기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에어서스가 쭉쭉 내려가면서 차량을 승하차하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서스를 전부 다 낮춰놓으면 이런 식으로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지상고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도 높이가 되면 승하차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체를 낮춰놓으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게 또 에스컬레이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손잡이를 보시면 문손잡이에도 잠금 버튼 있잖아요. 잠금 버튼 약간 캐딜락의 그 로고 모양으로 해놔서 또 이런 부분도 깨알 디테일을 챙겼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를 보시면 도어 캐치가 진짜 잠겨지는 타입이 아닙니다. 도어 캐치를 보시면 이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물리적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차는 소프트 클로징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문을 편하게 열고 닫는 게 모두 가능합니다. 네, 뒤쪽을 보시면 역시 뒤쪽에서도 거대하죠. 리어램프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고요. 리어램프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트렁크도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킥 모션으로 여는 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사실 3열을 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을 기대하기에는 ESV가 아니라서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3열을 펴고 짐을 싣고 같이 놀러가기에는 적당한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닫을 때도 이쪽을 찾으면 이렇게 킥 모션으로 닫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짐을 많이 싣는 자동차잖아요. 미국에서 이 차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짐을 많이 싣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짐을 싣고 짐을 올렸을 때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유리만 여는 기능도 있어서 짐을 여기까지 싣고 더 쌓아 올리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머플러 팁 같은 부분들이 일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전부 크롬 파츠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자동차들은 전부 블랙 파츠로 바뀌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 스포츠 플래티넘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요, 여기서 하단 부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 안전 삼각대라든지 타이어 정비에 필요한 공구들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에는 2열을 접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열을 접는 버튼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2열을 리클라이닝 해놓은 상태에서는 3열이 원활하게 접히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2열을 어느 정도 앞으로 밀어 넣는다면 3열을 접어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버튼을 누르면 세워 올려지는 게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3열도 여기서 접는 게 가능하고 2열 역시도 여기서 접는 게 가능합니다.
2열도 모니터에 걸리는데, 네, 이렇게 한다면 2열까지 접혀서 충분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이 정도라면 채 자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접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서 펴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더블 폴딩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블 폴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3열을 드나들기가 좀 편리하겠죠. 여기서 3열을 펴고 더블 폴딩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면 3열에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 시트가 2열 시트를 최대로 슬라이딩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정도에서도 꽤 넉넉한 3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헤드룸도 넉넉하고요. 나갈 때도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가 접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3열에서 2열을 통해서 내리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네, 이게 럭셔리카다 보니까 2열의 움직임이 좀 전동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열 움직임은 아쉽게도 전부 다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슬라이딩하는 레버가 있고요. 여기서 리클라이닝하는 레버를 통해서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를 딱 타면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고, 이 손잡이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꽤 기분 좋은 실내를 만들어 줍니다. 편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등받이의 각도라든지 시트 착좌감 이런 부분이 전부 부드러워서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고요. 헤드레스트가 좀 딱딱하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굉장히 편안한 실내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 HDMI 기기를 연결하는 것 외에는 별 기능이 없습니다. 동영상 시청 정도만 HDMI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HDMI가 있어서 뭐 애플 TV 이런 셋탑박스를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겠지만, 사실 지금 이 모니터 자체만으로는 별 활용할 컨텐츠가 없는 그런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2열을 위해서는 지금 컵홀더가 마련되고 있고요. 여기 위쪽에는 공조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2열을 위한 공조장치로는 별 특별한 거 없고 열선 시트만 3단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가격대고 이 정도의 크기라면 2열도 중요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2열 통풍 시트가 제공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실내에 딱 타서 시동을 걸어보면요, 네, 이렇게 딱 미국차스러운 실내의 질감을 만들어주면서 시작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버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4륜구동을 조작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험지 모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험지 모드가 따로 빠져 있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양한 모드가 있죠.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그 다음에 결인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요. 내 모드라고 인디비주얼 모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어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을 내리고 올리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두 버튼을 통해서 에어 서스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식으로 옆쪽을 보시면 터치가 안 될 것 같은 그냥 스크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셋할 때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요 원이 점점 차잖아요. 요 원이 점점 차서 이게 원이 꽉 차면 리셋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기판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지도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카메라, 요게 아마 에스컬레이드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카메라일 거예요. 요렇게 카메라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서 지금은 나이트 비전이 작동이 안 되는데 밤에 열을 감지해서 보행자나 동물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HUD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HUD의 높이나 밝기를 조작하기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시트도 편의사양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버튼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다 합니다. 요걸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일단 마사지 시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볼스터를 조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 볼스터를 조작하면 사이드 볼스터가 조졌다가 풀렸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깨 부분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어깨 부분만, 시트 어깨 부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럼버 서포트를 조작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으로 모든 걸 통합하고 있어요. 사실 조작하기 그렇게 불편한 위치는 아니지만 이걸 조작할 때마다 모니터를 가리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위한 편의 사용으로는 마사지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가 있는데, 열선 시트가 엉뜨와 등뜨, 그러니까 엉덩이와 등받이를 모두 열선 시트를 켤 것인지, 등받이만 열선 시트를 켤 것인지 이렇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들은 전부 다 OLED 디스플레이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카플레이 화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블랙 테마로 맞춰져 있잖아요. 이 블랙 테마들이 밤에 운전했을 때 약간의 빛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완전 검정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운전할 때 눈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차량 설정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이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화면이 지금 대각선으로 잘려 있잖아요. 이 대각선으로 잘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에어컨을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픽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주르륵 흘러가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래픽에서 좀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를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는 좀 아쉬운 게 아마 애플이 이 테두리에 맞춰서 자르는 걸 허용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 이 큰 디스플레이에 여백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긴 하지만 순정 내비게이션 쓰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확실히 순정 내비를 쓰니까 이렇게 화면이 꽉 차면서 굉장히 이쁜 실내를 또 완성시켜주고 있네요. 여기 우드 그레이는 밝은 우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톤에는 역시 밝은 우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도 개인적인 제 생각과 맞게 베이지 톤에 밝은 우드를 조합시키고 있어요. 앞에 별도 수납함이 있고 뒤쪽에는 컵홀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진짜 냉장고입니다. 물이 굉장히 시원할 정도로 거의 열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물이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를 원한다면 여기서 끌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냉장도 가능하고 요거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냉동이라고 하는데 냉동 모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무선 충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무선 충전을 딱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운전하면서 충전할 때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음량 조절 버튼 이런 버튼들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이 주위로 운전하는데 꼭 필요한 버튼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디지털 룸미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이렇게 조작하면 디지털 룸미러 꺼지고요. 이렇게 하면 디지털 룸미러가 켜지는데 사실 이 차량의 디지털 룸미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룸미러의 시야보다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에라를 탈 때는 시에라는 차량의 최상단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진짜 룸미러를 보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 옆쪽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실제 룸미러보다는 다소 좀 과장되어서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룸미러에서는 차량의 운전석이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차량은 뒤에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들이 서면 차량의 그릴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좋지만 일반 도로 주행할 때는 좀 룸미러 역할보다는 그냥 뒤쪽 상황을 보여주는 상시 후방 카메라 정도에 작동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졌는데, 그래도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이러다 보면 이 디지털 룸미러의 도움이 은근히 좀 절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 오버헤드 콘솔을 보시면 오버헤드 콘솔의 디자인은 좀 투박하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동 트렁크 4분의 3만 열리게 할 건지 맥스까지 끝까지 열리게 할 건지 마련되어 있고 3열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전부 이쪽에 빠져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선쉐이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틸트 할 수 있는 버튼, 그러니까 버튼들이 전부 다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누르면 틸트가 되고 이렇게 누르면 슬라이드가 되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이 버튼을 누르면 선쉐이드, 이 버튼을 누르면 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졌습니다. 선바이저에도 조명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서 내 얼굴을 감상하기에 굉장히 충분하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조명이 나오니까 밤에도 굉장히 밝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을 보여줬고요. 이 천장에는 스웨이드가 사용되어 있는데 스웨이드가 그렇게 털이 긴 스웨이드는 아니고 그냥 짧은 스웨이드가 사용되어 있어서 그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은 덜하지만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실내 느낌은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에 탑재되어 있고 여기도 스피커 탑재되어 있고 2열 천장에도 탑재되어 있고 사실 정말 차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여기도 스피커가 있죠. 정말 모든 부분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도 굉장히 선명한 음질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울리는 거라든지 악기 소리라든지 이런 게 다른 차에서 들리지 않았는데 이 차에서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이 차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주는 만족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반음도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피커를 좀 듣기에 더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가장 놀랍게도 느껴지는 부분은 이 시야각입니다. 일단 이 시야각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세단의 천장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 마카레 천장이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저는 지금 마카레 천장이 보입니다. 다른 차량들에 비해 시야가 훨씬 높고 스타렉스보다도 제가 위에 있어서 스타렉스의 천장이 약간 보여요. 그러니까 1억 5천원 쓰면 뭔가 자동차에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스컬레이드의 차별점은 바로 이런 시야각과 내가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를 그냥 달리다 보면 버스나 덤프트럭 이런 차량들이 오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승용차를 몰다 보면 좀 무섭잖아요. 저 차량 박으면 내가 죽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보면 최소한 죽진 않겠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시야각에서 오는 믿음직스러움이라든지 듬직함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5천만 원에 가장 일반 자동차들과 색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럭셔리 한 종류이기도 하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차가 거의 에스컬레이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V8 6.1L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일상도로를 주행할 때는 부드럽다가 엑셀을 꾹 밟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가속감을 만들어주면서 차가 쭉 치고 나갑니다. 와, 이 큰 차체를 그냥 쭉 밀고 나갑니다. 와, 이거 밟으면 중독되면 안 되는데, 밟으면 중독되면 지금 평균 연비가 원래 8.7, 8.8이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8.1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자꾸 이 8기통 맛을 느끼면 안 되는데, 연비 계속 떨어지는데, 와, 이 8기통의 넉넉한 출력으로 쭉 뽑아줘서 나가는 느낌이, 거기다 요즘 보기 드문 자유롭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심지어 무겁기까지 하거든요. 이게 종차 중량이 2.7톤, 2.8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인데, 와, 이렇게 큰 차량을 이야, 이렇게까지 힘있게 밀고 나가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차를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밀고 나가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출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RPM까지 돌렸을 때 엔진음도 기분 나쁜 엔진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때까지 투어 모드였는데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제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또 엔진음이 또 달라지네요. 이게 이 커스터마이징 설정에서 엔진음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액티브 엔진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엔진음을 노이즈 캔슬링도 있겠죠.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약간 걸러져서 들어오는 소리를 일부러 약간 증폭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계속 상세 간섭을 하다가 상세 간섭을 조금 덜하면 엔진이 커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우와, 큰 차를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주는 느낌이 엄청나네요. 자, 다시 이제 모드를, 근데 요 드라이브 모드가 요 핸들 요 왼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가려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제 다시 드라이브 모드를 투어 모드로 바꾸고요, 이제 좀 에스컬레이드의 본 용도에 맞게 다시 점잖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네요. 지금 그냥 이렇게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요, 노면 소리도 거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요. 지금 들어보시면 조용하죠. 소음이 굉장히 많이 차단되어 있고, 승차감 자체도 구름 위를 달린다 이런 승차감은 아니거든요. 잔진동도 살짝 있어요. 잔진동도 살짝 있고, 이게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고 차도 길고 무겁다 보니까 약간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에어 서스펜션이랑 잘 조화해가지고 마치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긴 파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놨습니다. 이 차량을 타면서 느낀 부분이, 승차감이 막 절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단에 비해서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는데 모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에서 모난 부분이 없다는 거는 어떤 충격,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밟더라도 절대 캐빈 안쪽으로 충격을 쾅 하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냥 퉁 하고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잘 걸러주지 못하거든요. 지금 잔진동은 엉덩이로 노면 상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요. 큰 진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를 밟고 갔을 때 쿵 아니면 쾅 할 수 있는 진동이라도 이 자동차는 그냥 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충격을 완화해주면서 지나갑니다. 승차감 세팅은 꽤 매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을 스캔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면에서 충격이 있거나 포트홀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빨리 인식하는 부분도 이 자동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보통 자동차라면 그냥 차가 약간 쏠렸어야 될 정도인데, 이 자동차는 그냥 차 쏠림 없이 수평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쑥쑥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승차감이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데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자동차의 강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꺼질 때 엔진음이 살짝씩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서 스타트 모터가 켜질 때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조금 있으면서도 약간 엔진 소리가 좀 거칠게 들어온다는 면이 어떻게 보면 미국차스럽고 터프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럭셔리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소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막 달릴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연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연비도 이 자동차를 그냥 살살 몰고 다닌다면 제가 본 연비는 최고 연비가 11.3까지는 이 자동차 가지고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연비가 나쁜 편은 아니다. 이 무게나 아니면 엔진 배기량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연비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막 밟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V8리터 엔진이 시종일관 넉넉한 힘을 유지하면서 조용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상황에서는 이 V8 엔진이 이 10단 변속기가 맞물려져서 낮은 RPM으로, 지금도 보시면 그냥 1000rpm 정도로 크루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낮은 RPM을 유지를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저렇게 큰 트럭이 지나가면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저 큰 트럭이 내 차를 못 볼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은 확실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시야각 자체가 저런 트럭 기사분들과 시야각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달릴 때 좀 더 먼 발치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다니게 되면 운전하기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승용차를 몰고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딱 앞차만 보고 다니게 되는데,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저 멀리 있는 교통상황을 다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사고에서 예방도 되고 조금 안전운전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V8리터 엔진, 6.5리터 엔진은 지금 조용하게 그냥 1000rpm, 1100rpm 정도로 쭉 크루징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연비도 절대 나쁘지가 않아서 이런 환경으로 쭉 주행하다 보면 연비가 11에서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연비가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 6.1L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공차 중량도 2.8톤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결코 나쁜 연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요트처럼 달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쿵쿵도 안 해요. 그냥 두둑 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럭셔리카가 맞긴 맞구나. 네, 승차도 그렇고요. 이런 고속도로 크루징이 확실히 미국차가 최적화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이런 길에서 보통 요즘은 어댑티브 크루즈 많이 사용하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보면요, 이 도로 규정 속도가 100km니까 105km에 한번 맞추고 쭉 주행을 해보죠. 네, 그런데 차로 중앙 유지 보정치는 또 없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 장치가 이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캐딜락의 슈퍼크루즈랑 묶여있기 때문에 이 슈퍼크루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차로 중앙 유지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슈퍼크루즈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가 없으면 슈퍼크루즈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는 또 해외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국 지도만을 가지고 슈퍼크루즈를 사용해 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연구를 못하니까 이거를 한국 시장에 맞게 적용해 줄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안 되고 차선 이탈 방지까지만 됩니다. 차선 이탈했을 때 살짝 툭툭 쳐주는 시스템까지만 가능한데, 요즘 고속도로에서 HD에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가거든요. 정말 앞만 보고 가면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자동차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 좀 불편한 점이 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평평한 사이드 미러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미국 차는 이쪽 사이드 미러 다 평평한 사이드 미러죠. 근데 그 사양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옆에 있는 차들이 안 보여요. 지금 다각지대에 저 차가 있었는데 저 차를 저는 못 봤거든요. 지금도 카니발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 제 옆에 있으면 못 봐요. 사각지대에 굉장히 큰 사이드 미러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자동차를 못 보고 사각지대에 불이 그냥 들어와 있는데, 저게 왜 들어와 있지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 차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관광미러로 개조를 해주면 어떨까. 우리나라 사실 1억 5천짜리 자동차를 판다면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에 맞게 좀 관광미러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주면 어떨까, 관광미러로 우리나라 사양만큼은 좀 바꿔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이런 램프구가 돌아갈 때는 세단에 비해서 롤도 조금 더 있고요. 약간 더 불안한 느낌을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2.9톤의 덩치를 생각하고 무게를 생각한다면 에어 서스펜션이 적극적으로 작동을 해주면서 무게 대비해서 코너 주행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크루징에 좀 더 맞춰진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장거리 고속도로를 크루징하는 데 맞춰져 있잖아요. 이 자동차 역시도 크루징 하는데, 그러니까 쭉 도로를 달리는데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주행하다 보면 확실히 이 자동차의 주행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쭉 주행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주행할 때도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음료수는 지금 얼었습니다. 약간 살짝 얼었어요. 살얼음이 꼈는데 확실히 장거리 주행에 맞춰서 이런 냉장고 세팅도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물 그냥 컵홀더에 꺼져 놓으면 아무리 냉온자 컵홀더가 있다고 해도 이 물이 차가워지지 않거든요. 그냥 차가운 상태를 유지해 주지 다시 차가워지지 않는데, 여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 마시다 보면 확실히 차가움이 유지가 되겠죠. 이 물이 더 차가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다가 뭔가 보관해 놓고 여행 가고 막 이러기에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냉장고예요. 네, 지금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봤는데요. 사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동차에서만큼은 1억 5천만 원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차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V8리터의 덩치와 이 어마어마한 크기, 그리고 압도적으로 자동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는 사실 1억 5천만 원 주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에스컬레이드가 강점을 가지고 캐딜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